예진은 거실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죠. 딸 서연이가 유치원에 간 지금 집안은 평화로운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아침에 서연이가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예지는 미소를 지었죠. 결혼하고 7년 딸을 낳고 나서 회사를 그만둔 것이 벌써 3년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진의 어린 시절은 대전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박간의 순대국밥은 시장에서도 꽤 유명한 맛집이었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시는 아버지, 손님들에게 늘 따뜻한 미소로 대하시는 어머니. 그런 부모님을 보며 예진은 성실함과 근면함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예진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한다.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의 그 말씀은 예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진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대기업 임원의 비서로 취직하는데 성공했죠. 회사에서 예진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사님을 보좌하며 기업의 중요한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사람, 민호를 만났죠. 안녕하세요. 저는 재무팀 정민호입니다. 첫 만남부터 예진의 마음을 흔들었던 민호. 그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둘은 결혼을 결심했죠. 우리 예진이 집안은 어떻게 되니? 시어머니가 처음 물었을 때 예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전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세요. 음식점? 무슨 음식점? 순대국밥집이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예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시구나. 예진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걸 보니 좋은 분들이신가 봐.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예진의 부모님은 처음 보는 호텔 결혼식장에서 어색해 하셨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예진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어머니의 그 말씀에 예진도 울컥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민호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시댁 식구들도 예진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특히 시동생 민수는 예진을 친누나처럼 따랐습니다. 형수님, 저 여자친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형수님께 소개할게요. 그런 민수의 말에 예진은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예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죠.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호는 기뻐서 예진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생겼죠. 예진의 회사는 육아휴직을 1년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돌봐? 우리 엄마도 일하시고 장모님도 가게 하시잖아. 민호의 걱정에 예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만둘게. 우리 아이는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 그렇게 예진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죠. 육아에 전념하던 어느 날 예진은 우연히 경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개인 투자자의 이야기였죠. 그 순간 예진의 머릿속에 회사에서 만났던 성공한 투자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
예진은 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기업 분석을 하며 차트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투자는 성공적이었죠. 민호야, 나 요즘 주식 공부하고 있어. 주식? 위험하지 않아? 잘못하면 돈 다 날릴 수도 있잖아. 민호의 걱정스런 목소리에 예진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았죠. 이미 예진의 계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이 쌓여가고 있었으니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예진의 자산은 처음 투자금의 100배가 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진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대. 예진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시동생 민수가 드디어 결혼할 사람을 찾았다는 소식. 기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죠. 아, 그래요, 어머니. 민수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나 보네요. 그러게 말이다. 의사라고 하더구나. 성형외과 의사.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지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의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졌죠. 그래요? 좋은 직업이네요. 그렇지.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정말 기쁘구나. 시어머니의 그 말에 예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처음 시댁에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예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축복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균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죠. 예지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녀가 투자한 주식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예진을 외롭게 만들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가 곧 변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죠. 예진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동서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순대국밥집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괜찮아. 뭐가 되었든 잘 해낼 수 있어. 예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운 일상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예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예지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오늘은 시동생 민수가 예비 신부를 처음으로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예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설렘일 뿐일까요? 엄마, 오늘 누가 와요? 서연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작은 아빠가 결혼할 이모를 데려온대. 서연이도 예쁘게 인사해야 해. 예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민수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날씬하고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죠.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제 여자친구 최서연입니다. 서연아, 우리 형수님이야. 안녕하세요. 최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예지는 본능적으로 느꼈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구나. 의사라고 들었는데
어느 병원에서 일하니? 강남에 있는 미소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 성형외과 의사,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집안에 의사가 생기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진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여자들끼리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진이 과일을 깎고 있을 때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형님은 일 안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예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 저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요. 그렇군요. 전 결혼해도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일을 해야 제 존재 가치를 느끼거든요. 서연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예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예진이 차분하게 대답하자 서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형님 친정은 뭐 하세요? 또다시 찾아온 긴장감. 예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대전에서 음식점을 하세요. 음식점이요? 어떤 음식점인데요? 서연의 집요한 질문에 예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대국밥집이에요. 순간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비웃음을 머금었죠. 아, 순대국밥집이요? 그런 곳에서 잘하셨구나. 그 말투에 담긴 무시와 경멸. 예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죠. 서연 씨 부모님은 뭐 하시니?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병원 원장이시고 어머니는 약사세요. 언니도 의사고 오빠는 변호사예요. 와, 정말 대단한 집안이구나. 시어머니의 감탄사에 서연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희 집안은 다들 전문직이에요. 부모님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예진에게 향했습니다. 마치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연이 불쑥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전 서울대 의대를 나왔거든요. 형님은 무슨 과 나오셨어요? 서연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진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듯 했죠. 경영학과요. 경영학과라. 그런데 왜 일을 안 하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예진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서연의 공격적인 질문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왔죠.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곁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래도 요즘은 다들 맞벌이 하잖아요. 전문 베이비시터도 있고요. 서연의 말에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요즘은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지. 서연 씨처럼 말이야. 그 말에 예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서연의 편을 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와 서연이 돌아간 후 예진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지만 예진의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위로되지 않았죠.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예진은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예진은 노트북을 켜고 주식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죠.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이 누구보다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예진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예진의 마음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자신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순대국밥집 딸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까? 예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지금의 평화도 곧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의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예진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서연은 시댁 식구가 된 후 더욱 노골적으로 예진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예진아, 이번엔 서연이도 같이 하겠지? 네, 어머니. 당연하죠. 하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예진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로 말이죠. 어머니, 죄송해요. 병원에 급한 환자가 있어서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는 정말 바쁘구나. 의사라서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예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서연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예진은 억울함을 삼키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신데 오셨으니 됐죠. 저녁 식사 시간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연에게로 향했죠.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해. 젊은 나이에 성형외과 의사라니. 그러게요.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칭찬이 쏟아질수록 예진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친척이 예진에게 물었죠. 예진 씨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예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은 전업주부세요. 집에서 아이 키우시고요. 그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친척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하지만 서연은 예진 옆에 서서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입을 열었죠. 형님, 친정이 순대국밥집이라고 들었어요. 예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순대국밥 같은 걸 팔다니.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드셨겠어요. 서연의 말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일하세요. 정직하게 사시고요. 그래요? 뭐, 그것도 나름 먹고 살 만하겠죠.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는 일을 하니까요. 순간 예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아야 했죠. 예진은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죠. 예진아, 아빠가 허리를 다쳤다. 가게 일을 못하겠어. 아빠, 많이 다치셨어요? 일주일만 도와줄 수 있니?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어려워서. 예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걱정되고 아버지도 걱정되었죠. 결국 예진은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셔. 어머니 병원은? 서연이가 가면 되지 않을까?
며느리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날 밤 예진은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순대국밥집은 여전히 바빴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진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수술하시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없을 수 있어요? 형님이 당연히 오셔야죠. 서연 씨도 며느리잖아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국밥 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서연의 말에 예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 생계가 달린 일이에요. 어머니 수술보다 국밥집이 더 중요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역시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전화를 끊고 예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국밥 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죠. 손님들의 주문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서연은 시댁 식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시는데 형님은 국밥집이 바쁘다고 못 오셨어요. 뭐, 예진이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전 어머니 간호하느라 병원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예진이가 그럴 줄은 몰랐네. 시어머니보다 친정이 더 중요한가 봐. 예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예진을 반기지 않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서연이 덕분에 괜찮아.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예진은 자신이 완전히 소외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가고 있었죠. 순대국밥집 딸이라는 꼬리표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예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죠. 그저 태어난 환경이 다르다는 것. 그것만이 죄였을까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진의 마음처럼 말이죠. 봄날의 따뜻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진은 남편 민호와 함께 강남의 한 호텔 뷔페로 향했죠. 오랜만의 데이트였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지친 예진을 위해 민호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었죠. 오늘은 맛있는 거 실컷 먹자. 민호의 다정한 말에 예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뿐이었죠. 뷔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예진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이었죠. 그들도 식사를 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예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민수가 그들을 발견했죠. 형수님. 민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도련님. 동서도 안녕하세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죠. 어머, 형님도 여기 오셨네요? 그 말투에는 은근한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비싼 곳에 어떻게? 라고 묻는 듯 했죠. 네,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서요. 민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오늘이 서연이 생일이야. 민수의 말에 예진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동서. 감사해요, 형님. 어색한 인사가 끝나고 두 부부는 각자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들의 테이블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예진은 음식을 가지러 가는 동안에도 서연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죠. 식사를 하던 중
서연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여보, 이 호텔 뷔페 정말 비싸던데. 1인당 15만 원이 넘잖아. 그러게. 특별한 날이니까 온 거지. 우리야 의사니까 이런데 자주 와도 되지만. 서연의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예진을 겨냥한 말이었죠. 예진은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예진의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선 예진과 서연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형님, 이런 데는 잘 안 오시죠? 예진은 참고 있던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와요. 특별한 날에는요. 아, 그래요? 근데 형님. 서연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죠. 이런 호텔 뷔페보다는 그냥 순대국밥집이 더 편하지 않으세요? 형님 수준에 더 맞을 것 같은데. 순간 예진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머,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그냥 형님이 더 편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서연의 비웃음 섞인 표정. 예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왔죠. 박예진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예진은 그를 알아보고 놀랐죠. 아, 김지배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주주총회 때 뵌 이후로 처음이네요. 서연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주주총회라니? 김지배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저희 호텔의 주요 주주이신데 미리 연락 주셨으면 더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렸을 텐데요.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주주요? 예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 호텔 지분 7%를 가지고 있어요. 김지배인이 덧붙였습니다. 박예진님은 저희 호텔의 5대 주주 중 한 분이십니다. 작년에는 지분을 더 늘리셨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죠. 그럴 리가. 형님이 전업주부인데. 예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업주부도 투자할 수 있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하지만 순대국밥집 딸이. 서연의 말에 예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대국밥집 딸도 성공할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세요, 동서. 김지배인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분은? 제 동서예요. 시동생의 부인이죠.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총지배인입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테이블로 돌아온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죠.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업주부라고 순대국밥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예진이 호텔의 주요 주주라니. 그것도 수억 대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라니.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예진과 민호는 다시 민수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럼 잘 가요. 예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와 달리 당당한 목소리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이 표정이 이상하던데. 예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호텔 주주라는 걸 알게 됐어. 꽤 놀란 것 같더라. 그랬구나. 사실 나도 내가 그렇게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예진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야. 민호의 따뜻한 말에 예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남편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예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실이 밝혀진 지금 시댁에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진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호텔에서의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예진이 성공한 투자자라는 사실은 모든 가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시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의 표정은 어색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예진아, 차 한잔 할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예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네, 어머니. 거실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죠. 형수님,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셨다면서요? 네,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민수의 말에 예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죠.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진아, 혹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예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있어요. 호텔 지분도 그중 하나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들도? 네, 몇몇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업주부라고 순대국밥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예진이 사실은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현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듯 했죠. 서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형님, 저 정말 죄송해요. 예진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거만하고 당당하던 서연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죠. 무엇이 죄송한데요? 제가 형님을 무시하고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하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형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랐어요. 예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죠. 서연 씨,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배경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그분들의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서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협했어요. 시어머니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진아,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서연이가 의사라고 해서 더 챙겼는데. 예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말을 안 한 제 잘못도 있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니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이 더욱 서글펐죠. 민호가 예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혼자 고민 많았지? 응,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적어도 남편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진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며칠 후 예진은 주식 투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였지만 수천 명의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화면 너머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경청했죠.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뜻밖의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죠. 형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예진은 서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동안 형님께 못되게 군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차 세트였습니다. 형님이 차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선물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 예진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죠. 과거는 잊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면 돼요.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그 후로 서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에는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예진을 진심으로 존중했죠. 시어머니도 예진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쓴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어느 날 저녁 민호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예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가끔 생각해. 만약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을까? 민호는 예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이제 다들 알게 됐잖아. 그래도 조금 서글퍼. 알아.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았죠.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관계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서연은 예진에게 주식 투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도 예진의 조언을 구했죠. 특별한 날 예진은 가족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바로 그 호텔 뷔페에서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다들 편하게 드세요. 시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예진아,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너를 너무 몰라봤어. 예진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가치가 있어요. 단지 그것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죠. 저녁 노을이 창밖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진은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눴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것만으로도 예진은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대국밥집 딸이면서도 성공한 투자자. 그것이 바로 그녀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